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가 개판이 됐던 근본적인 원인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재명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옛날에는 그래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까지 갈 것도 없고 재판 결과만큼은 사법부의 판단만큼은 존중해야 되지 않냐. 이게 이제 상식같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만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억울하지만 받아들이겠다. 이게 이제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기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상식적인 모습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완전히 파괴가 됐죠. 판사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내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탄핵시키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경우도 무슨 사법 적폐, 적폐몰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법 적폐라 그래가지고 별의별 사람들을 갖다가 다 묶어가지고 수십 건으로 막 기소를 하고 난리를 쳤었는데 관련돼가지고 처벌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법조인 중에서 오히려 거꾸로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가 적폐 그 자체였죠. 그 대표 주자가 바로 김명수나 권순일 이런 인간들 아닙니까? 김명수 같은 경우는 이미 관련돼 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그 사퇴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눈치를 보느라고 당신이 사퇴하면 어떡하냐? 민주당이 저렇게 난리치고 있는데라고 하는 기가 막힌 얘기를 했었던 게 김명수였죠. 그러니까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법부의 어떤 그 일원이 부장판사가 민주당의 저는 협박과 겁박을 못 이겨가지고 사퇴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오히려 그런 협박과 겁박에다가 한 숟갈을 더 얹었던 게 바로 김명수였던 겁니다. 근데 그 김명수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너무 늦어졌었고 작년 9월 달에 김명수가 퇴임을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최근에서야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으니까 너무 늦어도 늦습니다. 당장에 빠르게 김명수에 대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구속을 시켜야죠. 그게 사법부를 정상화시키는 첫 단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적폐, 사법부 적폐의 끝판왕 상징이라고 한다면 김명수랑 권순일 두 인간인데 권순일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 불구속 기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불구속이야 그럴 수 있다라고 쳐도 기소를 하기는 기소를 했는데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어. 애당초 권순일 같은 경우는 어떤 혐의가 있었습니까?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까지 우리한테 그건 아니었고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 뭘 맞고 했다라는 거니까 그건 사실 큰 그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재명의 대법원 판결. 7대 5로 뒤집혔던 이재명의 대법원 판결. 지방선거 당시에 2018년도 지방선거 당시에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게 맞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가지고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었던 이재명. 그게 바로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유포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는 뒤집혀가지고 벌금 300만 원이 선고가 됐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때도 이제 수원 고검이었죠. 그렇죠? 그 3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100만 원만 넘는다라고 해도 의원직이 박탈이 되는 것인데 300만 원을 선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 괘씸죄까지도 같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렇게 1심 무죄를 뒤집고 2심에서 300만 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2020년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7대 5로서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됐고 그 덕분에 이재명이가 뭐가 됐던 거예요? 대선 후보가 되고 지금까지 저렇게 깽판을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7대 5로 이렇게 대법원을 뒤집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지목이 돼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권순일이었습니다. 바로 그거에 대해 가지고 뇌물수수 혐의다라고 하는 게 적용이 되냐 마냐가 이게 중요한 것이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검찰은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기소를 이번에 못하고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 그렇게 우리한테는 관심이 안 가는 건데요.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법률 자문을 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 1월부터 8월 달까지 화천대유의 송전탑 지중화 관련 행정소송 이거에 대한 어떤 변호사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자문 활동을 했다. 이걸로 지금 돼 있는 것인데 이게 사실 끝에 봤자 벌금 정도가 나오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거리는 아니죠. 그렇죠? 중요한 건
건 뭐겠습니까? 재판거래 의혹 이 부분이 이번에 기소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검찰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이 중이고 관련돼 가지고 이제 또 기소를 나중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일단 좀 말의 뉘앙스가 이상해요. 재판거래 의혹은 계속 수사 예정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기소할 예정도 아니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얘기하니까 약간 좀 수사가 제대로 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좀 이게 진척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된 게 2021년도 9월 달부터거든요. 2021년도 9월이라고 한다면 조금 지나면 3년째 되는 겁니다. 3년. 3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막 2년 지금 11개월이 됐으니까 3년 아닙니까?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기소를 못하고 결국에 수사 예정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권순일에 대해 가지고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를 못했다. 이거는 검찰의 어떤 수사력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권순일이가 김만배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모든 국민들의 뜻이죠, 그렇죠? 아니 왜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게 대법원의 그 선고가 나오기 직전 직후로 해가지고 김만배가 권순일의 그 사무실을 찾아간 게 몇 번입니까? 8번 가까이나 됩니다. 직전에 집요하게 그게 몰려져 있고 직후 또한 마찬가지로 집요하게 몰려가지고 8번 가까이나 그게 이제 방문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방문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가지고 김만배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머리 자르러 갔대요, 미친 인간이. 실제로 이발하러 갔다 막 그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법원 그 지하에 있는 뭐 이발소 같은데 거기 갔다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누구 보고 믿으라는 소리냐고요, 도대체 이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너 이발하러 어디가? 나 대법원 가는데. 미친 인간 아닙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가지고 그런 식의 변명을 했었는데 그 변명이랍시고 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또 이게 그 권순일 같은 경우는 퇴임하고 난 뒤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가가지고 1,500만 원의 보수를 또 받았다라는 게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전에 변호사법 위반 같은 경우도 화천대유에 그런 식으로 이제 법률적인 그런 걸 해줬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 어떤 맥락에서 봐야 되는 거겠어요? 로비의 일환으로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번에 기소를 못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3월 달에는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죠. 김만배가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권순일이 뒤집은 거 누가 알겠나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들었다. 이게 이제 유동규 씨의 진술 아닙니까? 검찰에서 그렇게 이제 진술을 한 거예요, 유동규 씨가. 분명히 김만배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권순일이 뒤집었다라는 거, 그거 누가 알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의 진술까지도 확보를 했었는데 물론 이게 전부 다 검찰 책임만은 아니고 사법부의 또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쉽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왜 사법부에 또 책임이 있냐? 권순일에 대한 압수수색을 그때 검찰이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20년도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 9월 달까지 변호사 아까 그 말씀드렸던 변호사법 위반 그거에 대해 가지고 권순일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 질문이 좀 드는 게 그때 당시에 압수수색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뇌물수수 혐의 그러니까 이게 재판거래 의혹 이런 것들의 혐의를 가지고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왜 갑자기 뚱딴지같이 변호사법 위반 같은 거를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냐. 변호사법 위반 같은 경우는 그거 뭐 한 벌금 몇만 원밖에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압수수색 건덕지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만 이제 표면적으로는 변호사법을 위반했다. 이것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 거지만 실제로 자료를 확보하고자 했던 거는 재판거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왔는데 아니 그럴 거면 진짜 그냥 그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변호사법 위반 그것뿐만 아니라 재판거래 의혹까지 같이 적시해가지고 했으면 되지 않냐 싶은데 문제가 뭐냐 법원에서 계속해가지고 그 영장을 갖다가 기각을 시켰던 거예요. 지금 이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2021년도 10월, 2021년도 11월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권순에 대한 비공개 수환도 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두 차례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지만 법원에서 싹 다 기각이 됐습니다. 이때가 언제요? 김명수 대법원장 있을 때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때 아닙니까? 싹 다 권순에 대한 압수수색을 갖다가 기각을 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검찰 같은 경우는 올 초에도 마찬가지로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청구를 했지만 법원에서 또 재차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뇌물수수 혐의를 빼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그제서야 이게 영장이 나와가지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압수수색을 갖다가 이제서야 했는데
이게 지금 고발이 된 게 2021년도인데 3년 가까이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있는 자료를 다 버리고도 남죠. 없는 자료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인데 있는 자료라고 못 없애겠습니까? 진작에 다 처분하고 증거 같은 거는 다 폐기 처분해버리겠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이 지금 권순에 대한 비공개 조사가 이루어진 직후에 2021년도에 검찰이 압수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때 바로 치고 들어갔어요. 비공개 조사를 통해 가지고 내용을 확인을 하고 그러한 다음에 관련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에 바로 들어갔어야 그래야지 증거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문재인 정부 사법부가 김명수의 사법부가 싹 다 기각을 시키다 보니까 21년도 지나가 22년 지나가 23년도 지나가 24년도 초반이 돼가지고 압수수색하니까 이게 자료가 남아 있겠냐고요. 하나도 증거가 없지. 그래가지고 결국에 검찰이 이번에 어떻게 한 겁니까? 뇌물수수 혐의, 즉 재판거래 의혹 같은 경우는 불구속 기소에다가 넣지 못하고 공소장에 적시를 못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밖에 못 넣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진짜 기가 막힐 뿐입니다. 이 지금 권순일과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김명수 그리고 또 문재인 본인 스스로 이 인간들에 대한 언제 도대체 이렇게나 죄가 많고 이렇게나 대한민국을 후퇴시켰던 장본인들 이 인간들에 대한 처벌이 언제 이루어질지 지금은 좋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증거를 없애고 뭐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려가지고 내가 좀 늦췄다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정의는 바로 세워질 것이고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꼭 지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